중요한 증상이 4가지가 있는데 열이 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좌측 설사, 그 다음에 좀 탈수가 됐거나 그 다음에 2주 이상 만성으로 됐으면 이제 병원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누르면 아프고 반발통이 있고 검사해보면 대변에 백혈구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좌측 설사는 치료한다, 우측 설사는 치료 안 해도 스스로 좋아진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대장 관련해서 네. 재밌는 주제를 또 얘기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이번 주는 설사. 설사. 네. 환자들이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설사,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변비. 변비.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중간에 뭐 언제든지 이렇게 인터셉 해가지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럼 제가 한번 요거 설사에 대해서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설사의 정의 이런 거. 네. 정의는 이렇습니다. 무게가 하루에 200g 이상, 그 다음에 수분이 200ml 이상.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재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루에 대변을 3번 이상 보는 거, 이거를 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변을 3번 이상 보는 거를 일단 설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설사와 좀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가성 설사라 해서 가짜 설사라는 거죠. 또는 과배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변의 양은 증가하지 않고 횟수만 증가하는 경우, 이런 병들이 대표적인 게 뭐 과민성 장증후군, 또 대변 보고 나서 시원치가 나서 한 번 더 가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직장염이 있을 때,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러니까 갑상선에 기능이 있으면 이제 설사를 대변을 자주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변을 이렇게 지리는 거, 그런 식으로 변실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변을 조금 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흔한 경우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항문의 관략근이 좀 약해져서 이렇게 꽉 조이지 못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대변이 새 나오는 거죠. 또 아니면 무슨 수술하거나 치질술하거나 이때 잘못돼가지고 항문 관략근이 손상이 되면 이제 항문이 꽉 닫히질 않아가지고 대변을 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설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사라고는 안 그러고요. 가성 설사 아니면 변실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그래도 한번 좀 듣고 잊어버리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몸은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액체가 분비가 되고 또 그게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하루에 침이 1리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액이 2리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약 1리터가 만들어지고, 또 췌장에서 2리터, 그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1리터를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총 9리터가 우리 몸에서 하루에 이제 분비가 됩니다. 거기다가 되게 우리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음식을 먹고, 이것들이 장에서 또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의 윗부분을 공장이라고 그러고 아랫부분을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소장에서 9리터가 다시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 2리터가 흡수가 되고 총 11리터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분비된 것과 먹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흡수가 되고 이 차이가 대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변이 무게는 200g 이하여야 되고, 수분은 200ml 이하여야 되고, 지방은 7g 이하로 돼야 되고, 정상적으로는 횟수도 하루에 3번 이하를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벗어지면 설사라고 그러는 거죠. 네. 또 하나 의미는 이 대변에는 이런 전해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염분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염소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설사를 많이 하면 탈수가 되고 전해질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설사할 때는 이제 탈수 안 되도록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또 하나 이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서, 우리 대장이 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S결장,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 맹장,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데, 그거는 모르시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장의 역할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장은 이렇게 대변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같은 장이지만 기능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측 설사라고 그러는데, 오른쪽 장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원래 흡수를 하는 데인데 흡수를 못하니까 대변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겠네요. 반면에 저장은 잘 하니까 배변의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반면에 좌측 장에 문제가 있으면
흡수는 잘 되니까 대변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대변을 자주 봅니다. 아. 그래서 대변 횟수는 증가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측 설사와 좌측 설사의 좀 차이점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우측 설사는 이런 긴급 배변이라든가 잔변감, 점액변, 혈변 이런 게 없는데 좌측 설사는 이런 것들 좀 중에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긴급하고 잔변감,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점액변이라는 게 대변에 염증이 있어서 코 같은 게 묻어나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혈액, 피가 좀 묻어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죠. 한마디로 좌측 설사가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되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선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 기준은 2주입니다. 그래서 2주 이상 됐으면 만성 설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쪽 설사냐 왼쪽 설사냐 이제 대변의 양과 횟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 또 검사는 대변 검사를 해서 대변에 이제 백혈구라고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염증이 있나 없나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증상이 4가지가 있는데 열이 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좌측 설사, 그 다음에 좀 탈수가 됐거나, 그 다음에 2주 이상 만성으로 됐으면 이제 병원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굳이 병원에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안정해서 수분 공급받고 뭐 항생제도 필요 없고 굳이 검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셔서 이런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뭐 이온 음료 우리 좋아하는 게 뭐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그래서 이렇게 수분과 전해질 공급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병원에 와서 항생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수액도 맞아야 되고 또 이 원인 균이 뭔지를 이제 의사들이 찾아내는 게 의사들이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구별해서 내가 병원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정리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우측 설사는 이런 증상이 없을 때, 좌측 설사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이런 우측 설사는 독소형, 그러니까 톡신이 나오는 거 이런 걸 이제 수액성 설사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특징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눌러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또 반발통이라 해가지고 손을 뗄 때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고 검사하면 대변에 백혈구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는 세균이 침습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질 같은 건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누르면 아프고 반발통이 있고 검사해 보면 대변에 백혈구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좌측 설사는 치료한다, 우측 설사는 치료 안 해도 스스로 좋아진다. 차이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긴급배변, 잔변감, 점액변, 혈변 이게 이제 중요한 소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면 이제 의사들이 이런 톡신, 독소형 세균은 되게 이런 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을 먹은 다음에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이런 걸 추정하고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이렇게 분비가 많은지 적은지 해서 균을 이제 검사를 하고 또 침성 세균도 어떤 세균인지 이게 뭐 살모넬라, 시겔라 뭐 이런 이콜라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데 뭐 열이 나는지 피가 나는지 또 여기에 각각 듣는 항생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항생제를 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결정할 문제죠. 살모넬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죠.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계통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측 설사가 있고 좌측 설사가 있는데 특징은 이런 증상들이 없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톡신, 독소형이고 이런 경우는 균이 침습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안정하고 수분 공급만 하면 된다. 항생제는 필요 없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 좌측 설사의 경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탈수가 안 되게 수액도 맞아야 되고 어떤 원인 균인지를 찾아서 항생제를 써야 되고 또 이럴 때는 제사제는 사용하지 않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3가지죠. 하나는 탈수가 됐으면 탈수를 규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이라든가 이런 게 망가지고 전해질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항생제를 쓸 거냐 말 거냐. 어떤 쓴다면 어느 항생제를 쓸 거냐 이것들이 이제 의사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인 거죠. 또 하나는 설사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몸에 나쁜 게 들어와서 그거를 갖다가 배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제사제를 사용해서 막으면 안 좋습니다. 이건 내보내야지 좋은 거지. 그러네요. 그래서 제사제를 쓸 건가 말 건가. 다만 이제 원인도 다 알고 뭐 어떤 균 때문에 그런지 뭐 다 알 때 환자가 너무 괴로울 때는
그때는 이제 제사제를 쓰는데 원인도 모르고 제사제부터 쓰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서 이게 내가 병원에 가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환자분 그걸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항생제를 써야 될 건지 제사제를 써야 될 건지 이제 결정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의사 말을 따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긴급함, 잔병감, 점액변, 혈변, 그다음에 악통, 반발통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굳이 병원에 안 오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와 같은 설사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설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분비성 설사, 삼투성 설사, 또 장 운동이 빨라져서 오는 설사, 뭐 인위적으로 약제 때문에 오는 설사, 뭐 삼투압 작용으로 오는 설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의사들이 알아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정도 잔병감, 점액변, 혈변 이게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완전 유용한 정보였어요. 그 설사를 할 때 이 기준으로 내 설사를 판단을 해서 집에서 스스로 어쨌든 요양을 할지 병원에 올지를 결정할 수 있어도 그렇죠. 뭐 좌측 설사의 경우에는 계속 방치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균이 침습한 건데 이 경우는 이제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생제를 안 쓰고 시간이 지나면 복막염 같은 게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하나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이제 관건인데, 무조건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먹으면 예를 들어 1리터를 먹으면 설사에서 1.5리터가 나가면 먹는 게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사를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설사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죽을 조금 드셔라, 이제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탈수는 안 되고 설사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죠. 제일 좋기는 그냥 금식하고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온 음료 먹고 이렇게 버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못 참고 먹으면 또 먹는 거 이상으로 배출이 돼버리면 손해인 거죠, 먹을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비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네, 완전. 설사에 대해서. 완전 이해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그 기준을 주셨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병원 와서 의사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모르겠으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있으면 굳이 병원에 안 오고 집에서 좀 한두 끼 굶고 조금 설사한다고 하면 다 병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진 않나요? 다 쉽게 이해되셨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